송은재TV 시작합니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허브공항을 취재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북경, 상해, 일본의 도쿄를 방문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그때도 벌써부터 북경이나 상해, 이 도쿄 등에서는 이 공항을 짓고 교통 문제라든지 각종 많은 도시 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도시들과 함께 이렇게 크게는 3억씩, 적게는 뭐 5천만, 1억 이런 규모로 해서 이 대규모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도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메가 서울, 메가 부산 이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이나 부산시장을 하고 있는 박형준 모두 메가 부산, 메가 서울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인접하는 도시들의 반발 이런 것에 얽매여서 이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서울, 메가 부산 이번에 발표가 된 메가 서울 이 구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또 많은 준비가 있는 것이고 많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방식의 국가 발전 전략 오히려 국토 균형 발전에서도 현실적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메가 서울 구상 이걸 김기현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 중에 들어볼 만한 것은 이게 너무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인접 주민들, 인접 도시를 모두 편입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이런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비판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비판들이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 지금 현실로 봐서 전혀 일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20년, 30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오던 것이고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많이 전략이 짜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나 뭐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이번 이 메가 서울 구상을 발표를 하기 전에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30일 김기현 대표가 이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극비리에 진행이 됐다. 그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 메가 서울 구상을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그러자 많은 최고위원들이 무릎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많은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준비를 해왔는데 이 당에서는 소수만이 알았다. 김기현을 비롯해서 윤재옥, 이철규,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등 극소수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전략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하게 민심을 듣기 시작했고 이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박수영 원장을 통해서 이 여론조사를 여러 번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포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인접한 많은 도시들의 여론도 이미 국민의힘은 충분히 여론을 조사해 놓고 있고 앞으로 이 메가 서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이미 서울시에서 또 오세훈 시장이 많은 전략을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서울 이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메가 부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을 이 축으로 양대 축으로 해서 국가 발전 전략을 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극비리에 하면서 지난 30일 전격적으로 뭐 겉으로는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라는 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메가 서울 구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총선 전략 아니냐? 뭐 총선 전략이 아니고 오래 준비해 왔던 것이다. 오래 준비해 왔던 것이어도 또
총선 전략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국가 대개조 전략, 큰 전략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국회의원이 모두 121석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석입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접 도시들 얘기가 되고 있는 전부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위기다라는 것이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해왔고 2달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측과 대통령실과 협의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 또 포퓰리즘이다. 총선 때 한번 써먹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의 협력을 얻어서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메가서울 구상이 또 급물살을 탄 것은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를 하자라고 하는 이 법안을 총선 전에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이렇게 분도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 메가서울 이 구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국가 발전에도 적합하다라고 하는 걸 국민의힘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메가서울 구상이 발표가 되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을 하면 이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터져나올 굵직굵직한 이런 많은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동적으로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은 또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지금 반대하는 움직임입니다. 벌써 좌파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헐뜯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찬성할 수도 없고 또 반대를 하면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받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개딸 정치, 개딸에 매몰된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개딸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당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게 그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재명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 때, 오보요인 간담회 때 만났습니다. 이재명이 1분 가까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오듯이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정책을 좀 변화해야 한다. 국정기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생을 좀 잘 챙겨야 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 개딸에 매몰된 이 정치로 가면 민주당도 망하고 자기도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이재명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른 민주당 김용민처럼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시죠. 악수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짓거리,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이렇게 다른 민주당은 같이 호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개딸의 폐해인 겁니다. 이재명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자신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개딸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은 개딸 정치로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로 가고 있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선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홍보를 통해서 포장을 하고 또 위장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재명은 바뀔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메가서울 계획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30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트로폴리탄 구상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게 국토균형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국민의힘이 그냥 이걸 지금 뭐 위기니까 불쑥 던진다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이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벌써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장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 메가 서울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또 국가균형발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 부산 이야기도 같이 꺼내는 것이 옳다. 박형준의 뭐 오랫동안 공약이고 지론이기도 합니다. 오세훈과 박형준의 이런 콤비 플레이가 필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뭐 국민의힘의 김기현을 비롯해서 여권이 오랜만에 이슈 파이팅을 했다. 이슈를 선점했다. 이런 이야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가 서울 구상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또 여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오래된 숙제들, 아주 해묵은 숙제들, 이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쏟아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해 왔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제 이야기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는 방안, 이런 부분들, 이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곧바로 등장할 수가 있고요. 많은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이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이 법안으로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헌법을 개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주당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이런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이런 과감한 공약들이 국민의힘에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죠. 그런데 많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의 여론을 다 모은 상태고 이걸 분석해서 하나 둘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주도권입니다. 집권 여권은 총선을 앞두든 또 그렇지 않든 이 굵직굵직한 예산이나 국가개발 프로젝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이슈를 선점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된다. 또 그럴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을 때는 그런 주도권을 갖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갈수록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